지식재산권의 이해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특허 문서의 구조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나성곤입니다.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이해하는 걸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다시 반복을 드립니다. 그럼 문제점이 인식되고 나서 나의 아이디어와 남의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문서에 남아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상표 서류, 디자인 서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식재산권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에는 이 누구, 무엇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표현하는 서류가 무엇일까요? 가장 좌측에 있는 출원서라는 겁니다. 출원하는 사람의 인적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인자인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니 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길어도 두세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서류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는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왜? 발명자가 바뀌었다든지 권리자가 바뀌는 문제에서 이 서류는 그걸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who는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what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발명을 너 어떻게 설명할 거니? 무엇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그 서류를 어떻게 적을 거니? 라고 했을 때 특허청은 이 서류를 요청합니다. 세 가지의 서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두 가지 서류는 일단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을 적는 서류는 한 가지, 명세서입니다. 발명을 명확하고 세심하게 적어라 라고 하는 서류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발명의 명칭. 두 번째, 도면의 간단한 설명. 세 번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네 번째, 발명에 대한 특허 청구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조금 뒤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명의 명칭 한 줄, 두 줄입니다. 세 번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네 번째, 더욱더 깊게 들어가야 될 특허 청구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서류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글로 적어야 됩니다. 글로 쓰다 보면 발명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 우측에 있는 그림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도면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붙여봐. 그러면 명세서의 두 번째 목차, 도일은 뭐, 도인은 뭐 이런 식으로 도면을 설명하는 구조가 목차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로 쓴 명세서는 두꺼울까요? 얕을까요? 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요약서를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발명을 이해하고 싶어 라고 특허청이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who가 적히는 서류, 출원서입니다. what이 적히는 서류, 명세서입니다. 그런데 명세서는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 필요하고요. 두껍기 때문에 요약서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이해하시면 더욱더 명확한 서류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명세서를 좁혀가 볼까요? 명세서는요, 발명의 명칭과 도면의 설명, 그 밑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상세한 설명이 적히는 세부적인 목차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발명의 기본적인 흐름과 동일합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요. 남의 아이디어와 비교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절한 권리로 만드는 작업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바로 상세한 설명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상세한 설명 속에 이전에 있던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들 찾아보니까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나의 아이디어는 이러한 점이 달라요. 왜 다르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신규성과 진복성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효과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3번 상세한 설명에 들어가야 되고요. 4번에는 권리로 보호받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발명으로 발전하고 특허로 발전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전화 받아보신 경험들 너무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 전화를 운전 중에도 귀에 대고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요한 사고 원인이 되고 있지요. 어떤 분이 이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운전 중에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니까 블루투스라는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이분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어보았지요. 자동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동차에도 이미 카폰이 있었던 거예요. 카폰이 이렇게 인식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타셨구나. 그렇다면 전화를 누군가가 했을 때 이거를 운전 중에 받지 못하게끔 중개기 회사에 연락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개기 회사는요, 이걸 인지하게끔 모션을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합니다. 중개기 회사는 둘이 같이 있구나. 그렇다면 전화 중에 운전을 할 수는 없지. 그렇다면 또 통신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동차 쪽으로 통신을 연결시켜주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아이디어와 문제점의 인식과 블루투스라는 남의 아이디어와 비교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 운전자는 전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효과까지 적절하게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기재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적절한 권리로 보호를 받았을까요? 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통신회사, 차량, 스마트폰이 하나의 권리에 집대성될 수 있게끔 적었습니다. 이 적절한 권리라는 건 스티커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스티커는요, 조금 전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제품에 들어붙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리는요, 그럼 어느 제품에 붙어야 될까요? 중계기에 붙어야 될까요? 자동차에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붙어야 될까요? 어느 곳에도 붙을 수 없는 권리가 됐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100만 불짜리인데 권리는 0원짜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있지만요, 발명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중개기 입장에서 하나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입장에서 하나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입장에서 하나를 적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이디어는 하나인데 권리는 3개가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품에 붙어 있는 관계로 설명해야 된다. 왜? 특허 소송, 상표 소송, 디자인 소송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서의 구조는 마지막에 적절한 권리로 표현하는 것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